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삶이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검찰개혁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후 지금까지 이 정권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외쳐왔습니다. 그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결국 검찰이 국민의 삶을 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해야 하고 사건을 빨리 처리해야 하고 그 다음에 권력형 비리수사 뭐 이런 특정 사건에만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 전반에 형사사건, 고소고발사건 뭐 이런 것까지도 하여튼 치밀하게 살펴서 국민의 삶이 좋아지게 하고 국민 사이의 갈등을 빨리 해결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자, 문재인 정부는 초반에 적폐청산한다고 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여러 가지의 뭐 적폐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형사사건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검찰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최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부 수사 그거에 힘을 빼고 그러면서 자 민생 분야의 범죄를 좀 더 세밀히 들여다보겠다 뭐 이런 차원에서 검찰개혁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들 이 부분도 개선하겠다 이렇게 줄기차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월달에 취임한 이후에 1월달에 2차례 인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월달에 또 인사가 있었죠. 이런 인사의 모든 기준도 형사공판부 강화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형사사건이라는 것은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갖다가 제대로 해서 기소를 하는 거 그런 임무 그 다음에 고소고발 사건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공판부라는 것은 그것을 재판에 넘겨서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는 게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침이고 그것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주장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정권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한다면서 주장했던 그런 일들이 제대로 되어 왔느냐 하는 그런 지표 그런 것의 하나가 오늘 세계일보에 보도가 됐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미제 사건이라는 겁니다. 미제 사건. 미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라는 뜻이죠. 미제 사건. 이 미제 사건은 적을수록 좋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적으면 해결이 어떤 식으로든 여하튼 해결이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 해결을 잘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 해결 자체를 못하는 것도 또 큰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검찰이 문제 해결을 얼마나 신속하게 했느냐 하는 비율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미제 사건 현황이라는 것은 검찰의 그 어떤 검찰 개혁이라는 입장, 그 다음에 우리 민간인들이 과연 그 삶을 정말 그 갈등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다. 근데 김도부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입수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국의 검찰이 갖고 있는 미제 사건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보면 최근 4년간 2016년부터 19년까지 2016년에 42,680건 2017년 뭐 비슷합니다. 49,109건 2018년에 이것이 갑자기 늘어납니다. 55,931건 그리고 2019년에는 68,092건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납니다. 문재인 정부가 언제 들어섰죠? 2017년 5월이죠. 그러니까 2017년 5월 달까지는 뭐 4만 몇천 건 정도이던 것이 그 다음에 5만 몇천 건, 6만 몇천 건 계속 늘어납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부터 더 늘어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중에서 또 장기 미제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있던 사건. 그것도 2016년에 3,002건. 그게 2017년에 3,878건으로 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늘었습니다. 그러더니 2018년에 다시 5,064건으로 폭증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7,503건으로 또다시 폭증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제 사건도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 때 늘고요. 장기 미제 사건은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늘었다. 이런 통계 결과입니다. 형사소송법 257조에 보면 고소고발은 그 고소고발이 제기된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어떤 식으로든 사건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은 물론 옛날 과거 정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들어서 이 조항이 더욱더 무력화됐다 하는 것은 이 통계 자료가 입증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전국에 있는 지방검찰청 중에 제일 중요한 데가 중앙지방검찰청이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의 대부분 중요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지검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2016년에 장기미제 사건 얘기하는 겁니다. 1518건이던 것이 2017년에 1747건, 2018년에 1658건, 그 다음에 작년에 2399건. 훨씬 커졌습니다. 올해는 아직 뭐 명확하게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10월달 이제 10월 초입니다. 그런데 벌써 잠정적인 집계로는 4,000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월달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을 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가 검찰에 맡겨진 중요한 업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민생 등 일반 수사 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돼야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했었던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내지는 그 다음에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했던 그 시절의 중앙지검의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중앙지검장이 되고 나서는 훨씬 더 그걸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넣었다. 그게 이 통계입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이 통계가 입증하는 것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한 이래로 훨씬 더 장기미제 사건이 늘고 있다 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고소고발 사건을 비롯해서 사회적 갈등 또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지 않은 일반 형사범죄 사건에 대해서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은 해결 능력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들어서 계속해서 형사공판부 확대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다가 직접수사 축소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특수부 줄이고 공안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공공수사부 이런 거 줄이고 형사부 늘리고 어쩌고 했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처리 비율이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계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오히려 장기미제 사건은 급증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정부가 내세웠던,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현 법무부 장관이 내세웠던 검찰개혁이라는 구호는 허울뿐이다. 이 사람들이 내세웠던 검찰개혁의 결과물은 오히려 개혁의 역작용을 불러왔다. 내지는 결국 무능하다. 미제 사건이 많다는 얘기는 검찰이 무능하다 내지는 게으르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조국 전 법무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그 검찰에서 미제 사건이 과거 정권, 과거의 그 검사장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은 곧바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사람들은 구호로, 입으로만 검찰개혁을 외치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사건, 사고, 처리, 이것은 뒷전으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는 그런 통계 결과다. 이런 얘기죠. 사건 처리가 안 된다. 그래서 이 얘기는 결국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고소고발 사건이 캐비넷에 계속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인들은. 자기네들은 계속해서 검찰개혁을 한다고 하면서
자, 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뭘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 하는 것을 결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은 답답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고소고발해도 자기들이 할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경찰에 넘기든가요. 그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캐비넷에 쌓아두고 그걸 해결할 능력은 없고, 이런 게 과연 검찰개혁이냐.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부분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말로만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떠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성과는 없는 이런 3년간을 보내온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김도읍 의원실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이 통계 수치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 법무부가 수집해서 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료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검찰개혁으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말로만 국민을 속여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 구호뿐인, 허울뿐인 검찰개혁의 실체, 이것은 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실시됩니다. 이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또는 정의당, 뭐 정의당도 여하튼 야당이니까요. 정의당, 국민의당, 뭐 이런 야당 쪽에서 중점적으로 당신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따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든 뭐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검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를 검찰이 빨리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이 검찰은 처음에 적폐청산할 때만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다 쳤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쌓여만 가는 이런 미제 사건, 장기 미제 사건, 이걸 보시면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이나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개혁 떠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속을 들여다보면 그 개혁은 역주행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 통계 자료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대로 미제 사건이 무엇이냐? 어떤 걸 미제 사건으로 두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왜냐하면 미제 사건은 곧바로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고소고발 해놨는데 또는 피소를 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요, 몇 년 동안 그게 끌고 있으면 그 문제에 관해서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사건 해결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법적인 분쟁에 신경을 쓰느라 다른 일을 제대로 손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있는 것이 바로 수사기관이고 갈등 조정기관인데 지금 검찰은 그런 갈등 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과거 정부에 비해서 훨씬 잘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검찰개혁도 필요하고 경찰개혁도 필요하고 모든 분야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그 개혁의 첫 단추라는 것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들여다봤을 때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오히려 도움이 되기는커녕 마이너스적인 효과를,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기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입증됐다. 지금부터라도 검찰 뭐 그 지위를 추미애 장관이 하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하든 또는 누가 하든 간에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야 하는데 이미 지금의 검찰로서는 그 역량이 안 된다. 과거 정부의 검찰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회할 진정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